중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면서 족저근막염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 서 있기도 힘들다는 족저근막염, 원인과 치료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보면 족저근막염 환자가 40, 50대 여성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40, 50 중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체중이 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가사일이나 뭐 아이들 돌보고 하는 그런 이제 집안 일들이 증가되면서 그 두 가지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운동은 주니까 체중은 늘고 일은 늘고 이렇게 하면서 40,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도 매년 느는 걸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족저근막염이라고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은 전형적인 통증의 양상이 있습니다. 모든 족저근막염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의 뒤꿈치 통증, 그것이 제일 전형적인 통증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에 오래 서서 일하는 일이라든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지 라는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난 후에 뒤꿈치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족저근막염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족저근막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발바닥 힘줄에 계속되는 긴장, 그 다음에 단축이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쿠션감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것인데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시죠?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지만 더 안 좋은 것은 갑자기 체중이 이제 불어나는 거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살이 찌는 것은 좀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는 언제가 돼야 하나요? 예, 발바닥 통증이 지속됐을 때 스트레칭도 하고 편안한 신발도 신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되고 그 다음 스트레칭과 적절하게 편안하게 신발을 신었을 때도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짜 족저근막염이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근막염, 염증이 만성화되진 않았는지 또 잘 낫지 않는 기타의 원인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점검받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방법, 그러니까 뭐 수술적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은 치료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은 그 발바닥 힘줄 근막의 단축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비수술적 치료가 됩니다. 기타 이제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약물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주사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심하게 남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과도하게 단축되어 있는 힘줄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느슨하게 유리시켜 주는 거죠. 또한 이런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족저근막염이 왜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발 아치의 문제, 아치의 모양 그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이 오래가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같이 치료를 방향을 결정할 때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